나는 그녀를 다시 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10년 전 내 마음을 훔친 유나가 내 약혼 만찬에 술을 대접하고 있었다. 우리의 시선은 방 건너편에 고정되었고 갑자기 부유한 약혼자와의 완벽한 삶이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운명이 두 번째 기회를 주는지 궁금하다면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일어난 일은 내가 사랑, 충성심,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는 방식에 대한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약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호입니다. 10년 전 저는 큰 꿈과 빈 주머니를 지닌 또 다른 빈털터리 대학생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나를 넥스트텍 솔루션즈의 창립자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산이 인쇄된 것을 보면 여전히 초현실적입니다. 포브스.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재밌지 않나요? 어느 날은 라면값을 계산하다가 다음 날에는 어떤 개인 섬을 구입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이것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영원히 잃을 뻔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성공이 성공을 의미하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엄마는 3가지 일을 했고, 전기가 끊겼을 때 나는 가로등 옆에서 밤을 보내며 식사를 했습니다. 더 나은 것을 만들고자 하는 절실한 갈망이 저를 19세의 첫 번째 앱을 만들도록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앱은 눈에 띄게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네 번째, 그 작은 프로그램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5년 안에 저는 기업이 보안을 처리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키는 기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이는 어떻게든 포어 1,500대 기업이 없이는 기능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토요일 밤에 내 300만 달러짜리 약혼 반지를 끼고 있는 여자 서연의 아버지이자 나의 가장 큰 투자자 중 한 명인 태연을 만난 방법이다. 아름답고 최고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중요한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우리의 참여는 단순한 마음의 합병이 아니라 제국의 합병이었습니다. 다가오는 결혼식을 축하하는 만찬은 올해의 사교 행사였습니다. 대전 호텔에 참석한 400명의 손님, 샴페인이 흐르고 각 주요 출판사 출신의 사진가들. 모든 것이 완벽했고 계획대로 정확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유나를 처음 만난 건 대전대학교 3학년 때였다. 나는 거의 컴퓨터실에서 생활하는 장학생이었고, 그녀는 일주일에 3일 내 창밖에 이젤을 설치해준 뛰어난 미술 전공자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코드를 디버깅하는 동안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손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화요일, 그녀는 폭우를 맞았고 나는 그녀에게 유일한 우산을 제공했습니다. 계속하세요.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있을 곳이 없어요. 그녀는 웃으며, 그럼 대신 나랑 커피 마시러 가자고 말했다. 그 커피는 저녁 식사로 바뀌었고,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인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다. 맙소사, 그녀는 그랬다. 내가 세심하게 만든 벽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갈색 눈을 가진 그녀는 내가 결코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내가 재정적 안정을 향한 모든 움직임을 계산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나에게 순간순간의 삶을 경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10살이었을 때 가나에서 왔고 그녀의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녀는 성공에 대한 나의 열망을 이해했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 즉 기쁨 없는 성공은 가난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라는 사실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밤새도록 잠을 자곤 했는데 내가 코딩하는 동안 그녀는 스케치를 하고 우리가 함께 만들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그녀에게 자신만의 갤러리를 주기로 약속했다. 그녀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를 인간으로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사랑에 빠졌으며 현실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다 이해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나의 큰 휴식은 4학년 때 찾아왔습니다. 한 투자자가 내 보안앱에 자금을 지원하고 싶어 했지만 나는 즉시 대전밸리로 이사해야 했다. 같은 시각, 집에 돌아온 유나의 어머니도 몸이 아프셨다. 그녀는 가족을 돕기 위해 대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지 몇 달 간격으로 일시적인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장거리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몇 주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곧 우리의 매일 통화는 매주 문자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루 18시간 노동에 푹 빠져 있었고, 그녀는 지역 갤러리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가족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저는 회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투자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어 그 순간 내가 줄 수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화했습니다.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수백만 명이 통화 중입니다. 반대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다음날 다시 전화를 해보니 그 사람의 전화번호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소셜 미디어도 없고 서로 친구도 없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니면 가장 먼저 사라진 사람이 나였을 수도 있고, 야망에 너무 사로잡혀 내 인생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을 놓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다른 것을 원하고, 그녀와 같은 열정적이고 예술적이며 가족의 기반을 둔 누군가가 내가 건설하고 있는 제국에서 나를 방해할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에 나 자신을 묻었고, 그와 함께 그녀에 대한 기억도 묻어두었다. 적어도 나는 그녀를 다시 보기 전까지는 내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그 자신감 넘치는 손으로 미래 시댁에 샴페인을 서빙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0년이 지난 후 우산을 든 배고픈 아이가 내 인생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넥스트텍 솔루션즈는 출시 후 3년 만에 상장되었고 저는 하룻밤 사이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보안 소프트웨어는 이제 포어천지 선정 500대 기업 중 80%를 보호하고 있으며 제 얼굴은 언급할 만한 모든 비즈니스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비벌리힐스의 맨션을 사주고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사회의 기술센터를 설립했으며 평생 동안 지속될 만큼 충분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측정 가능한 모든 기준에 따르면 나는 도착했습니다. 성공은 성공을 낳고 곧 나는 수세기 전에 가족 이름과 악수로 수억 건이 거래가 성사되는 서클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연을 만난 건 어느 자선 갈라 행사에서 우연히 $10,000를 기부한 일이었다. 그녀는 우아하고 침착했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특권을 누린 세련된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태연은 동부 해안에서 가장 큰 투자 회사 중 하나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송로버섯 위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는 일하고 있어요, 지요. 우리 중 몇몇은 아직 그 일을 해야 해요.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내가 기억하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약혼을 축하합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서버로 일하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만의 갤러리를 갖게 될 텐데, 우려보다는 비판적인 말이 완전히 잘못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의 빛이 번쩍였다. 모든 사람이 대전밸리 동화를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의료비 때문에 우리가 저축한 돈이 없어졌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제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직업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보세요. 저는 이 공연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보수도 좋고 미술 학교에도 저축하고 있으니 약혼자와 완벽한 삶으로 돌아가세요. 그건 아니고. 나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니? 내 인생이 완벽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그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했다고요? 전화번호가 끊어진 후에 찾으려고 했어요. 정말요? 정확히 언제 시도하셨나요? 이사회회 사이에 아니면 개인 선물 쇼핑하는 중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억눌려 단단했다. 당신은 10년 전에 선택했습니다. 우리 둘 다 그랬어요. 주방 매니저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뒤로 물러섰다. 저 가야 해요.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 지호 씨. 그녀는 여느 부유한 손님처럼 내 이름을 불렀다. 왠지 그녀가 나를 때렸을 때보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다. 나는 멍하니 무도장으로 돌아와서 최근 밀라노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에 하고 있던 서연 옆에 다시 앉았다. 테이블 밑에서 손이 떨리고 있었다. 임마니의 말이 옳았다. 나는 내 선택을 했다. 사랑보다는 야망을, 열정보다는 안정감을 선택했고, 지금 서연을 보면 나도 여전히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관계는 로맨스로 위장한 비즈니스 계약, 호환 가능한 영혼이 아닌 호환 가능한 자산의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남은 저녁 식사는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나는 모든 적절한 대답을 했고, 모든 적절한 순간에 웃었지만 내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임만이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나는 그녀의 존재가 마치 육체적인 끌어당김처럼 느껴졌다. 한 번은 우리의 눈이 다시 마주쳤고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깜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의 분노뿐만 아니라 내가 수년 동안 품고 있었던 공허한 감정을 반영하는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디저트가 치워지자 서연이 몸을 기울였다. 15분 후에 연설이 완료됩니다. 괜찮으세요? 정신이 산만해 보이는군요. 그녀의 손이 내 손을 덮었고 그녀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을 받았습니다. 난 괜찮아요. 나는 갑자기 그런 일들로 가득 찬 삶의 저녁에 또 다른 거짓말을 그녀에게 장담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나는 그랬지만 그녀가 기대했던 말은 아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고, 그 깨달음은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의 기초를 흔들었습니다. 행사 코디네이터는 이제 연설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태연이 먼저 크리스탈 피리를 높이 들고 딸과 미래의 사위를 위해 건배했다. 그는 유산, 강력한 가족의 합류, 우리가 함께 건설할 비즈니스 제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사랑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딸의 성취에 대한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프린스턴에서의 완벽한 GPA, 자선재단, 완벽한 취향 등 손님들은 적절한 순간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천천히 서서 재킷을 펴고 수백 명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억만장자의 헌신의 말을 기다리며 방은 조용해졌다. 제가 준비한 연설은 전략적 파트너십과 미래에 대한 공유 비전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련되며 완벽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에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건너편에는 임만희가 빈 샴페인 잔을 모으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일부러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어깨에 긴장이 깃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는 내 인생이 어떤 것인지, 즉 중심에 영혼이 없는 완벽하게 실행된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연설을 준비했고, 내 안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서영과 내가 어떻게 함께 완벽한 이해를 하는지에 대해 시작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는 내 약혼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벌써 즐거운 기대에서 혼란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나는 스프레드시트가 아니며 그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중 속에 혼란스러운 중얼거림이 퍼졌다. 이것은 누구도 예상한 대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몇 년 만에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10년 전 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보다 야망을 선택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현실적인 나의 부분을 버려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눈은 다시 임만희를 찾았다. 그녀는 안경 모으는 것을 멈추고 이제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제국을 건설하는 데 10년을 보냈고 내가 성취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왜 제국을 건설하는지, 누구를 위해 건설하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연이 서서 내 팔을 제지하는 손을 얹었다. 지호, 그녀가 속삭였다. 뭐 하세요? 나는 그녀의 손을 내 손으로 덮었고, 내가 하려고 했던 일 때문에 나를 덮친 것을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너는 아직 가지 않은 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를 완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될 자격이 있다.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부엌에서는 은그릇이 은은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밖에서는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가 들렸다. 빗속에서 웃고 있는 임만희, 페인트가 묻은 손가락으로 스케치해서 올려다보는 모습, 내가 브랜드, 포트폴리오, 순자산이 되기 전에 그녀가 나를 어떻게 알았는지 등의 기억이 내 안에 넘쳐 흐르면서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성공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축적, 즉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지위를 의미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오늘 밤 내 과거의 누군가를 보니 이 모든 일 이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성공이란 진정으로 살고, 깊이 사랑하고, 의미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방 건너편에 있는 유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눈은 크게 떠 있었고, 한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겁에 질린 것인지, 감동을 받은 것인지, 어쩌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다. 내가 그녀를 실망시킨 이후에도 그녀가 나를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가식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서연아, 너랑 결혼할 수 없어. 내 마음이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완전히 놓아주지 않았을 때는 그렇지 않아. 그 말은 슬로우 모션으로 깨지는 수정처럼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래할 고통과 당혹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금전적 보상은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당신에게,
나 자신에게,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순간에는 숨막히는 소리와 속삭임, 서연의 차가운 분노와 아버지의 위협, 어색하게 시선을 돌리는 손님들의 흐릿한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나는 몇 년 전보다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내가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무게를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명료함의 순간, 신중하게 구성한 미래가 내 주변에서 무너지는 가운데 나는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나는 유나를 향해 곧장 걸어갔다. 내가 그녀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우리 사이의 공간은 영원히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화가 멈췄고 전개되는 드라마를 포착하기 위해 전화기가 나왔습니다. 유나는 빈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사라지고 싶은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쟁반을 조심스럽게 집어 한쪽에 치워 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그녀가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속삭였다. 이게 내 일이야, 지호야. 알아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고 다시 내 인생에서 떠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나는 당신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아닙니다. 우리 뒤에서 태연의 높은 목소리, 보안요원에게 나를 제거하라고 서연에 차갑게 요구하는 소리, 점점 커지는 수다스러운 속삭임이 합창이 들렸다.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그리움만 느낀다고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없는 것을 들었다. 당신은 이제 나를 모르잖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인정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음악을 듣는지,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지, 무엇이 당신을 웃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을 보니 10년 동안의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다른 사람과 흉내내며 보내기보다는 다시 시작해서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싶다는 것도 압니다. 경비원이 불편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선생님, 서연 선생님께서 자리에서 나가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 뒤 유나 쪽으로 돌아섰다. 저와 아무 관계도 없으시다면 이해합니다. 부담을 주진 않겠지만 기회가 있으면. 나는 명함을 꺼내 뒷면에 개인 번호를 적었다. 이 사람은 CEO도 아니고 억만장자가 아닌 바로 나입니다. 당신에게 유일한 우산을 주고 그 이후의 일에서 결코 회복하지 못한 사람, 바로 지호입니다. 나는 그녀의 쟁반에 카드를 놓고 최대한 품위 있게 무도회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아무도 나를 막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밤 공기가 마치 찬물의 충격처럼 나를 덮쳤다. 나는 방금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시도했고,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중 하나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아마도 내일의 가장 큰 타블로이드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몇 년 전보다 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운전기사를 집으로 보내고 몇 시간 동안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내가 한 일의 규모를 실감했습니다. 새벽 3시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다리 위에 서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다. 나는 아직도 커피를 블랙으로 마시고 화요일이면 창가에 그림을 그립니다. 용서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었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필요한 전부이기도 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충분한 빚만 있으면 됩니다. 6개월 전이었어요.
물론 타블로이드 신문에도 현장의 날이 있었습니다. 기술 억만장자가 사교계 명사를 웨이트리스로 버렸다. 는 말이 몇 주 동안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우리 회사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투자를 철회하고 내 면전에서 몇 개의 문이 닫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모든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이는 단지 유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무언가로 이어지는 문이었습니다. 유나와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우리는 커피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다시 배우는 암울하고 긴 산책을 합니다. 그녀는 내가 대학에서 알았던 이상적인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그녀의 가장자리를 일부 단단하게 만들었고, 내가 기억했던 젊은 시절의 열정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탄력성과 깊이를 그녀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야심차고 불안한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간직해온 추억이 아닌 우리가 된 사람으로서 서로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학위를 마치면서 현재 지역 예술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외된 학교의 예술 교육을 제공하는 재단에 집중하기 위해 넥스트텍에서의 역할을 축소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는 제가 자란 동네와 같은 동네의 신흥 예술가들이 등장하는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10년 전 그녀를 생각나게 하는 젊은 예술가들에 둘러싸여 유나가 리본 커팅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내가 성사시킨 그 어떤 사업 거래보다 더 보람찬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알아가는 중이며 날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고 새로운 공통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작지만 빛으로 가득 차 있고 요즘에는 펜트하우스보다 그곳에 더 자주 찾아옵니다. 가끔 대학에서처럼 내가 옆에서 일하는 동안 그녀는 그림을 그립니다. 일부 패턴은 다시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쉬운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의 없습니다. 지저분하고 도전적이며 끊임없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떤 날 아침에 나는 내 예전 삶의 확실성, 성공의 명확한 지표, 진정한 연결의 복잡한 지형보다는 상호 이익에 기반한 관계의 단순성을 놓치고 깨어납니다. 그런데 유나는 캔버스에서 눈을 들어 뺨에 물감이 묻은 채 내가 대차대조표도 아니고 브랜드도 아닌 그냥 남자인 것처럼, 그냥 지호인 것처럼 미소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내가 왜 모든 것에서 멀어졌는지 기억합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사랑을 위한 완벽한 타이밍을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쨌든 그것을 선택할 만큼 용감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을 받았다면 구독을 누르고 진정한 사랑을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 즉 약혼식에서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도록 강요할 때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이상한 부부는요? 나는 더 이상 억만장자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말이죠. 이별 후 재단과 잘못된 투자 선택으로 인해 저는 수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유나는 가끔 나를 놀리며 고군분투하는 기업가라고 부르지만 내가 아무것도 가지기 전에 나를 알았던 사람과 함께 진정한 무언가를 만들어가면서 지금보다 더 부유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그것이 진정한 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달러나 거래, 지위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연결의 순간, 기대보다 진정성을 선택하는 용기,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 어쨌든 사랑받았는지 알게 된 안도감에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가지 않은 길은 때때로 되돌아가며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의 순간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들이 올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용감하다면 말입니다.